네, 대통령실 정책시장입니다. 오늘 젠슨왕 엔비디아 대표 접견 결과하고 아주 짧지만 IMF 총재 접견 결과까지 이어서 저희가 두 가지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31일 오후 2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 AI 인프라를 비롯한 생태계 전반의 혁신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현장 분위기 그리고 주요 논의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라는 핵심 국가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이번 에이펙 계기로 국제사회에 더욱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 등 한국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은 글로벌 협력의 대표 사례라며 특히 우리나라가 AI 풀스택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현대차, 네이버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제조업과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엔비디아의 역할을 당부하셨습니다. 이에 젠슨황 대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선도국이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허브 국가가 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 여정에 엔비디아가 함께할 것이며 AI를 통한 미래를 한국과 함께 만들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I 인프라 구축, 인재 및 스타트업 육성과 함께 제조업, 자율주행, 로봇 등 피지컬 AI 등 여러 측면에서의 국내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은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며 엔비디아도 동참하여 인프라, 기술, 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논의된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에서 26만 장 이상의 대규모 GPU 확보를 비롯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토대로 한 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새로운 AI 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만남을 계기로 현대차와 엔비디아, 과기정통부는 AI를 기반으로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피지컬 AI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AI가 현실의 물리 공간으로 나와서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는 차세대 AI 사업을 주도할 기술이자 산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 AI 모델 등 AI 풀스택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분야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는 피지컬 AI 분야에 엔비디아와 함께 총 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GPU 확충을 넘어 기존 자동차 제조 기술에 AI를 더하여 로봇,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등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고 특화 AI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엔비디아와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분야 최고 수준의 인재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네이버는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혁신 추세에 발맞춰 클라우드와 AI를 기반으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과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버린 AI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을 겨냥한 글로벌 서비스를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SK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로부터 구입하는 GPU를 이용하여 반도체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등 피지컬 AI 분야에 적극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SK는 제조 AI 특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하고
스타트업들에게 플랫폼을 개방하면서 제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를 적극 지원하도록 정책실에 지시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HBM의 공급 확대와 파운드리 활용 등 우리 기업과 엔비디아의 반도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AI 인재 양성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 산학연은 엔비디아와 함께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6호기 한강의 양자 하이브리드 컴퓨팅 환경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AI 기술 산업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한 울산 AI 데이터 센터 구축 착수를 기점으로 9월에는 블랙락, 10월 1일에는 오픈 AI, 그리고 오늘 열린 엔비디아와의 협력까지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대한민국 AI 잠재력에 주목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직접 발로 뛰는 실용 외교와 아낌없는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3강과 아태 지역의 AI 수도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논의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6만 장 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한국 AI 산업, 피지컬 AI, 인더스트리얼 AI입니다.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대표는 한국은 AI와 제조 역량, 소프트웨어를 두루 갖춘 나라로 제조 AI 분야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는 최적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소프트웨어의 강점이 있지만 제조업이 약하고 유럽은 제조 강점을 나름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한데 한국은 양쪽에 다 강하다. 그래서 한국이 LLM 분야에서는 세계 세 번째이지만 산업, 로봇,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야 될 잠재력이 충분하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조 AI 리더가 될 가능성이 무한대이다. 영어로 Sky is the limit. 그래서 한국의 이 제조업 AI의 이 역량, 잠재력과 거기에 대해서 무척 높은 평가를 하셨고 한국이 AI 제조업 AI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이 AI 혁명의 다음 단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AI 혁명의 여정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의 AI 산업이 있어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의 강력한 제도와 서비스 인프라가 동남아시아 지역 등과도 연계되어 한국이 아시아 AI 허브로 자리매김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분야 오픈 소스 등을 통해서 생태계 공동 육성은 물론 연구 협력도 함께하길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코리아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K-팝 등 한국 문화가 다른 나라에 영감을 주었듯이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와 민주주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젠슨왕 대표도 이에 적극 호응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젠슨왕 대표 접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와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은 금요일 오후에 국제통화기금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를 접견하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경제 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성장의 원인이 양극화에 있고 국가 경제의 핵심은 포용 성장을 추진함으로써 양극화 해소와 지속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포용 성장을 추진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일부 그룹의 저항으로 개별 국가에서 이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대통령께서는 IMF나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서 포용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신 포용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공감하시면서 내년 3월에 IMF가 주최하는 컨퍼런스 태국에서 열립니다. 컨퍼런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포용 성장에 대한 특별한 세션을 만들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정책실장님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비공개 내용까지 설명을 주셨는데요. 정책실장님께서는 한 두세 개 정도 질의받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먼저 자리를 또 떠나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두 분께서 관련해서 또 질의를 받아주실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신 기자님들 손 들어주시면 또 보겠습니다. 심원기 간사님. 마이크 주실 겁니다. 네, 실장님 그 관세 협상에서 팩트 시트 요 작업하는데 뭐 거의 완료가 됐고 한 2, 3일 정도면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요거 혹시 주말 중에 좀 어떻게 완료가 될지 요것만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만간이라고 그랬어요. 조만간. 2, 3일 아니고 조만간이라고 그랬고요. 관세 협상 분야 MOU 그리고 관세 협상과 투자와 통상에 관한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한미 간에 당국 간에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안보 분야도 또 조인트 팩트 시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보 분야는 다소 지금 일부 또 그 문구나 이런 걸 가지고 한미 간에 지금 마지막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왕이면은 뭐 같이 발표를 해야 되겠죠. 조인트 팩트 시트가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다 다뤄진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안보와 투자, 통상 전 분야를 전부 한꺼번에 담아서 조인트 팩트 시트가 완성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입장이어서 안보 분야 쪽을 좀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상태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관세 협상 분야 MOU 그리고 조인트 팩트 시트는 사실상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네,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네,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이준규 기자님. 네, 시장님 CBS 이준규입니다. 지금 안보 분야 때문에 이제 아직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입장을 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게 그 해결료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저희가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셔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내용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겠다, 필리핀에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보 분야긴 한데 좀 궁금한 게 이 부분이 지금 사실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가 건조를 하고 연료를 받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미국까지 가서 건조를 해갖고 오는 이런 방식이 합의가 된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좀 질문드립니다. 이 기자님이 질문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 없습니다. 네, 정책실장께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고 다른 두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재준 기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실장님 뉴스원의 한지준입니다. 오늘 그 젠슨왕 접견에서 이제 한국과 엔비디아 그 HBM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가 되는데 오늘 이제 삼성과 SK도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구체적인 차기 이제 GPU 같은데 그 HBM 공급이 좀 실질적으로 논의가 됐는지 궁금하고요. 그 대통령께서 이제 엔비디아의 투자에 대해서 상당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좀 지시한 사항이 있는지 그것도 여쭙습니다. HBM에 관한 그런 그 별도 논의는 없었고요. 그건 아마 삼성, 엔비디아 양자 간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개별적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엔비디아와 이제 우리 삼성, SK와 너무나 긴밀한 협력 관계잖아요. 그리고 엔비디아 젠슨왕 대표께서는 이제 아까 모두 발언 때 들으셨겠지만 게임이라는 게 e스포츠 게임 산업이 거의 한국에서 태동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한국에서 그 초기 단계에 이제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이제 그래픽 만들면서 컸으니까. 근데 한 20, 30년 사이에 그 게임 산업, e스포츠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지금 대단히 큰 산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도 오늘날 엔비디아를 만든 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과 함께 자라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만큼 대한민국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뭐 GPU 만드는 데 HBM과 관련하여 이제 지금 삼성과 이렇게 SK가 아주 중요한 파트너인데 이렇게 제조업 AI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조업 AI라는 다음 단계 AI의 혁명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I를 챗GPT나 이런 게 이제 많이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챗봇이다 뭐 그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음 단계 제조 AI는 뭐 이 실물 피지컬 월드 실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실물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AI가 다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더 큰 AI 혁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제조업 AI 분야가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이고 제조업 AI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한민국이 이제 최적의 나라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 AI 혁명에 마치 e스포츠나 게임이 한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에 이제 아주 기준이 되었듯이 제조업 AI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최적의 파트너고 후보고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적극 협력하겠다. 연구 개발도 AI 연구도 한국과 같이 하겠고 피지컬 AI 쪽에 투자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조인트 벤처도 현대차와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그 커미트먼트죠. 그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과 협력 의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의 그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전적으로 이제 공감하셨고 아주 환영하셨고 더 당부 지금 젠슨왕 대표가 말한 그런 내용보다 더 많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협력을 기대한다는 말씀하셨고 당연히 우리 쪽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거는 당연히 지원할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거기 정통부 백용훈 부총께서 오늘 같이 MOU를 하신 거고 뭐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뭐 그런 글로벌 탑 오브 더 탑 기업이 와서 한국에 당연히 뭐 기존에 하던 GPU 만들고 그런 협업보다도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제조업 AI하고 뭐 그런 새로운 영역에서 한국의 연구소를 차리고 한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고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대통령실에서 이 젠슨왕 대표가 APEC 때 왔을 때 지난번 오픈 AI 샘 엘트만 대표와 비슷한 형태의 이제 그런 접견을 저희가 구상했는데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꼭 성사됐으면 하고 옆에서 기대하고 독려했던 것이 조인트 벤처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뭐 이렇게 GPU를 공급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국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한국 우리 그 젊은이들과 한국의 이 창업가들이 직접 그 회사에서 여기서 일하면서 한국 기업과 협업을 늘려가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WS가 울산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고요. 아시아 허브로. 오픈 AI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오픈 AI 코리아를 만들고 이번에 엔비디아도 한국 엔비디아 코리아, 엔비디아와 한국의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뭐 이번에야 30억 불이지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벌써 AWS만 하더라도 이번에 40억 불인가요? 50억 불 50억 불 추가 투자를 했잖아요. 뭐 저 구글도 한국에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여기 한국 코리아를 만들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렇게 글로벌 탑 오브 더 탑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5개, 10개 손꼽는 그런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직접 대한민국에 여기에 이제 회사를 차리고 우리 젊은 인재들이 여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협업 관계를 계속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독려하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는데 뭐 조인트 벤처 만들고 그럴 때 이제 서로 간에 합작할 때 이번에 관세 협상이 그렇듯이 서로 간에 되게 이제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고 협상이 막 지지부진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독려를 해서 3자 간에 과기 정통부가 들어가서 조금 뭐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그러면 아태협 되는데 지금 있는 이런 수요 가지고 충분하냐 뭐 그렇게 주저할 때 대한민국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이번에 이런 그 연구소를 만들고 그러면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수요 같은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선해 주겠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그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바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조력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가 나면 대통령 행사를 우리가 언제든지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대차와 그것도 이제 급 진전돼서 이제 이번 계기에 타결이 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일들이 물론 대통령께서 만나서 글로벌 리더들이 오면은 접견하시고 한국에서 지원하겠다, 관심 가지고 고맙다 이런 이제 덕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런 그 구체적 성과가 대통령 접견 행사를 계기로 급피치를 올리고 성사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대통령실에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 줄 수 있는 큰 선물이 아닐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그 유사한 계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아주 길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석하게 해드려도 괜찮겠지요? 네, 정책실장이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께서 또 이 관련된 브리핑에 질문 질답 받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전 관세, 안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행사 중심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맨 뒤에 2대12 김유성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이데일리 김무성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수석님이나 아니면 비서관님이 대답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한국형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또 그 전까지 나왔던 한국형 NPU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또 어떻게 수정이 되는 건지 이거 좀 많이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국형 엔비디아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인공지능 반도체 혹은 인공지능 가속기 NPU라고 하는 게 전략 기술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 세계의 거의 독점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 어떤 거대 언어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피지컬 AI를 위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든 로봇 AI 등을 만들기 위해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연산량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AI 반도체와 그리고 다 학습된 모델을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할 때 쓰는 AI 반도체 기준으로 보자면 학습에 사용하기 위한 AI 반도체에서 엔비디아 GPU가 너무너무 많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피지컬 AI도 그렇고 현재 국가대표 AI 프로젝트를 하거나 스타트업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GPU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와 별개로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봤을 때 국내의 NPU 혹은 AI 반도체의 내재화 역량을 키우는 건 당연히 중요해서 투 트랙으로 별도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GPU를 확보를 해서 강력한 AI 모델 혹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 혹은 로봇 AI들을 만들고 산업 AI들을 만들었을 때 여러 공장이라든가 산업 현장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자동차에 녹아 들어갈 때 여기에서 서비스나 AI를 다 학습시킨 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 NPU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GPU는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전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 NPU를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저희가 K 엔비디아 형태로 지칭되는 이런 기업들을 당연히 양성을 해 나갈 거고요. 이와 관련된 정부 정책은 또 별도로 비서관실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공개해드릴 날이 머지 않았다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듣겠습니다. 저기 아까 못 드린 네이비색 점퍼 입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의 최호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예, 그 26만 장 공급이 어느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6만 장이 저희가 공급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이제 구축되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로 따지면 어느 정도 그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26만 장이라고 하는 수치가 내년부터 기준으로 해서
누적되어 가는 수치일 겁니다. 그리고 최대 2030년까지를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 기업마다 좀 다르고요. 26만 장은 공공 분야에서 확보하는 5만 장이라고 되어 있는 계획, 물론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더하기 오늘 회담에 참여한 기업들 각각이 구매를 하기로 한 양을 합한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얘기는 기업 내에서 쓰는 GPU들도 있을 거고요. 공공 영역은 저희가 얼마 전에 진행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여기에 넣어서 국내의 정부 주도의 R&D라든가 대학 스타트업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혹은 국가대표 AI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도 좀 더 공공 용도로 쓰이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을 고려해 보면은 GPU as a 서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기반의 GPU 서비스를 한다면 또 마찬가지 외부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나 학교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각 기업의 전략에 맞추어서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오늘의 메인 테마는 사실 GPU 26만 장보다 피지컬 AI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조금 더 방점이 있었고요. 우리나라가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지만 피지컬 AI 풀스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피지컬 AI라고 하는 이 기술 전체를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데도 또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있으실까요? 네, MBC 김재경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고생 많으십니다. MBC 김재경 기자인데요. 근데 그 피지컬 AI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나 뭐 자동차든 이제 그런 제조업하고 기반이 이제 같이 되는 AI 그건 잘 이해가 됐는데, 이제 궁금한 게 우리가 26만 장 GPU를 확보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게 세계적으로 우리가 뭐 미국이나 중국이 최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우리가 제조업 AI를 향해서 따라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좀 GPU 26만 장 확보가 어떤 수준, 세계 몇 위 확보량인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러지 않아도 비공개 미팅에서 젠슨 항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에 2천만 장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미국이 가장 많죠. 중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26만 장이 원래 들어와 있는 게 한 4만 장 정도 됩니다. 그럼 30만 장 정도 되겠죠. 다 합하면은 아마 호퍼 기준일 거예요. 호퍼 이상 기준, 호퍼 블랙엘 그 다음 버전. 전 세계 3등이다라고 합니다. 물론 거의 비슷하죠. 미국, 중국 저만큼 앞서 있고 그 다음에 3등 싸움을 막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숫자면은 현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3강이 맞고 3위권이 되고, 그럼 우리는 그 GPU를 확보한 걸로 어떤 AI 모델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 혹은 새롭게 다가올 어떤 로봇 사회 혹은 모빌리티 같은 것들, 요즘은 모빌리티도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해서 SDV라고 하죠. 자율주행 있고, 요즘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장이건 건설이건 조선이건 운하이건 이런 쪽에서의 핵심 원천 기술이 될 AI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의 26만 장이라고 하는, 추가 26만 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드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또 질의 있으실까요? 저 뒤로 가겠습니다. SBS 비즈의 우영준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SBS 비즈 우영준입니다. 그럼 이번 엔비디아 GPU 그 26만 장 확보로 예전에 수석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공 AI 그 LLM 추진하는데 좀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 건지가 궁금합니다. 네, 26만 장이라고 하는 게 민간 기업에서 구매하는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대한 이렇게 협조해주기로 한 게, 이게 공급이 좀 아주 녹록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공공 분야에서 5만 장을 최대한 빠르게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하기로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량의 GPU, 그걸 활용을 해서 국가대표 AI 기업들이나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내서 소버린 AI 중에 원천 기술이나 응용 기술을 만드는 데서의 어떤 가속화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네. 또
또 질의 있으실까요? TV조선의 최민식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그 26만 장 중에서 5만 장은 그럼 정부가 구매를 하는 건데 예상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투자를 각각 얼마 정도 그러니까 나눠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그건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네, 개별 기업들의 투자 규모는 개별 기업들의 보도 자료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그 회사 출입 그쪽도 이제 출입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요. 내년에 내년 우리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잡고 내년에 15,000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GPU라고 하는 게 가격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환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요거 계산기를 조금 두드려 봐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5,000장에 2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추가 5만 장이 되면은 거기에 액수가 좀 더 붙겠죠. 붙을 텐데 그 가격은 또 사실 GPU의 가격 정책에 따라 조금씩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언저리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현 시점 기준으로. 네. 네, 또 질의 있으실까요? 네, 이성택 기자님. 예,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지난번에 그 올트먼 그 대표와 대통령님 면담할 때 이제 금산분리 얘기도 대통령님께서 금산분리 완화 얘기하셨었는데 오늘 그 젠슨 황 대표나 국내 기업 참석자들이 대통령님께 이제 규제 완화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건의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은 대통령님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서 정책실장님 브리핑 하실 때 잠깐 나왔던 SK그룹에서 요거는 약간 정책 제언이 기업을 위한 거라기보다 생태계 관점에서 좀 제언을 주셨는데요. SK그룹이 뭐 하이닉스도 있고 관련된 공장들이 되게 많죠. 이 공장들이나 산업의 최적화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 기반의 제조 AI 플랫폼을 개발을 할 텐데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을 SK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있는 많은 제조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개방을 할 때 정부 차원에서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리고 제조 AI를 위해서는 많은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게 많이 필요할 거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정부의 뭐 스타트업을 위한 예산이 되거나 AI 산업을 위한 예산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제조 AI 산업에서 어떤 산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규제라든가 정책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조 AI 분야 혹은 산업 AI 분야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언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님은 정책실장님께 정책실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서 적극 지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최승욱 기자님, 국민일보 최승욱 기자님 질의 주십시오. 예, 국민일보 최승욱입니다. 그 아까 26만 장을 2030년까지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저희가 오늘 기사를 쓸 때 임기 내 26만 장 GPU 확보 목표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브리핑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브리핑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빨리 당길 수 있으면 빨리 당길수록 좋죠.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민간 영역에서 GPU를 구매할 때 네. 그 양도 많고 돈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국가적인 지원 같은 것이 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런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캐펙스 투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부담이 꽤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전략 기술이니까 어떤 형태의 정부 지원이 가능한지를 내부적으로 조금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또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 세제 지원이 된다 혹은 바우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아직까지 결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해서 별도로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네, AI에 대한 관심 임철영 기자님. 매우 환영하고요.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네. 쉽게 이해를 구하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오늘까지 해서 그 AI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해서 3개 축이 완성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지 일단 여쭙고요. 그게 아니라면 추가로 필요한 영역이 앞으로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오픈 AI가 왔을 때도 조인트 벤처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러면은 투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각각에 대한 조인트 벤처가 생기게 될 것 같은데 각각의 조인트 벤처 간에 어떤 연계되는 어떤 그런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AI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투자가 따로 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당장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만들려고 하면은 GPU가 됐든 APU가 됐든 하드웨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충분히 많이 있어야 되고 그 하드웨어로 AI를 다 만들려면 당연히 소프트웨어 영역인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 투자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착착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의존성이나 일의 순서란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가 사실은 AI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많이 확보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그 이전에 SK와 AWS의 7조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라든가 오늘의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 위에서 결국 국가가 각 기업 AI 기업들이 얼마만큼 경쟁력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게 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라든가 혹은 부족한 GPU나 컴퓨팅 인프라 하드웨어를 제공한다라든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데이터 활용을 하려고 봤더니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산업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자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투자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예,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3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함께 진행하기로 한 게 피지컬 AI와 관련된 뭐 연구 기업이 될지 연구 센터가 될지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들도 피지컬 AI니까 기본적으로 로봇이나 자동차 혹은 관련된 하드웨어들이 연기가 되고 그 위에 돌아가는 디지털 트윈 혹은 AI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겠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조인트 벤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현대자동차 쪽에다가 문의하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따로 각각이 만들어져서는 불가능하고 함께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될 듯합니다. 지금 37분 넘어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늘 그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렬한 고생하셨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